안녕하세요, 농카TV입니다.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제 다들 아셨죠? 다들 아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금만 더 알고 있는 내용들, 내일부터 바로 8일부터 바로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데 하이브리드까지 몽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새로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약간의 기존에 하셨던 사전 계약자분들 컨버전 기간이라고 해서 옵션을 새로 이렇게 다시 지정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내일 바로 하이브리드까지 다 사전 계약을 하는 거니까 바로 먼저 일단 선 계약, 그 다음에 후 취소 뭐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컬러는 좀 이뻐졌어요. 굉장히 또 좀 가볍지 않고, 과거에는 이제 화이트 톤 이런 거 있으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승합차스럽고 차 막 몰게 되고 막 기스나고 막 그래도 그냥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카니발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컬러감이 바뀌고 디자인도 계속 보다 보니까 뇌이징, 우리 네티즌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뇌이징 돼서 좀 더 그래도 이뻐 보이고 무게감 있어 보이네. 게다가 저 추가적으로 공력 휠이 그냥 일반, 전에 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아주 별 성의 없는 그런 휠들이 있었는데, 지금 휠이 조금 디자인이 이뻐지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그래비티, 특히 이제 이렇게 블랙으로 곳곳을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크롬 컬러나 실버 컬러 완전히 없애버린 요 모델, 요거까지 스페셜 트림인데요. 가장 높은 시그니처, 이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제일 낮은 것부터 F, 노, C 이렇게 올라가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중에 가장 높은 시그니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페셜 트림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상당히 욕심이 나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3.5 가솔린 9인승 가장 저렴한 프레스티지 깡통입니다. 3470. 그러니까 과거에는 3180이었죠. 318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290만 원을 무려 확 올려버렸습니다. 와, 용기 대단합니다. 페이스리프트 하는데 막 풀체인지, 옛날에 풀체인지 하듯이 300만 원 정도를 확 올려버린 거죠. 전반적으로 가격은 뭐 한 250에서 350 사이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깡통에서 없던 자동문, 그리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 2개 전혀 없었는데 여기에 노블레스에 당연히 있겠죠. 노블레스 편의사양에 보면은 뒤쪽에 있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뭐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그냥 자동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 2개.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프레스티지에는 없고 노블레스 붙어 있어서 노블레스 제발 사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죠. 프레스티지 4천만 원 아래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4천만 원 아래로 하이브리드 깡통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 비슷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4천만 원에서 75만 원 뺀 3925로 맞췄네요. 그러면서 싼 척은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컨비니언스 110 얘만 없죠. 깡통 프레스티지. 근데 뒤쪽에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돈을 더 내야 돼요. 다른 트림들보다. 그러면서 제발 노블레스 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여러 가지 같은 기능을 막 2번, 3번씩 다른 단어를 쓰면서 막 반복을 해서 여기다 잔뜩 굉장히 기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많긴 많아요. 뭐 스마트 크루즈 있고, 또 뭐 후방 카메라 있고, 뭐 이 정도 있으면 다 운전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이 편하고 쉽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인승 또 관심이 좀 있죠. 그래서 7인승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7인승 굉장히 편하죠, 가족들. 그래서 노블레스 4196 이렇게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옵션 패키지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보면 가격이 제일 비싼 컴포트, 2열 시트가 굉장히 막 좀 쓸데없이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가장 비싸게 140 정도를 책정해 놓은 거, 요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 모니터링 팩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버 와이즈 79만 원. 소렌토에서 140인가 받아서 갑자기 눈탱이를 쳐갖고 다들 막 피했는데 그거를 75만 원에.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에 있어서는 9인승, 7인승 좀 달리해서 토프, 코튼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프라는 것들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약간 좀 진한 컬러로 좀 넣은 거죠. 블랙이 없다 보니까 이 카니발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한 컬러가 필요하겠다 해서 새들 브라운이 오히려 깔끔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걸 확 빼버리고 토프 이 컬러로 바꿨어요. 토프로 약간 좀 진하게 때 많이 안 타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코튼 베이지는 아주 지겹게 맨날 카니발에서 많이 보는, 그 다음에 네이비 그레이, 사실 이게 굉장히 이뻐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어떤 진한 컬러나 이렇게 색감 있는 이런 컬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거의 나온 거죠. 그리고 외장에 있어서는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 완전히 화이트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아이보리 실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아쉽지만 그래비티에서만 할 수 있는데 세라믹 실버 뭐 이런 컬러, 아니면 뭐 컬러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또 블랙, 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비에다가 그레이 같이 합친 처음 보죠 진짜. 3, 4세대 카니발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지만 요 파란 컬러감, 네이비 컬러를 이렇게 약간 등 쪽, 그다음에 팔 쪽, 그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니까 굉장히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기온, 온도 조절하는 것들을 확 잡아서 얇게 놓으니까 수납함 쪽이 조금 시원해졌네요. 이 카니발의 문제가 수납함이 없다는 거, 특히 운전석 쪽에. 그러니까 저기에 뭐 잔뜩 저기다 무슨 짐을 쌓아 놓잖아요. 카니발 보면 다들. 그리고 어디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수납함 쪽, 저기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는 정말 수납함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참 그런 쪽에서 좀 연구를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꼭 하고 싶은 분, 아니면은 전에 타셨는데 습관이 됐다, 뭐 편리하다라는 것보다 습관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보량도 꽤 많고 요즘 나오는 HUD는 꽤 뭐 이런 좋은 정보량 이런 것들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욕심나는 그래비티죠. 그래비티는 이제 거의 풀옵션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블랙으로 팍팍 처리를 하고 블랙 휠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이 밝은 색 화이트가 없고 다 어두운 색 세 가지 컬러로 그래비티를만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요 유일하게. 그래서 나중에 좀 며칠 있다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순정으로 사이드 스텝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요거 상당히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요거 상당히 칭찬. LED 테일게이트 램프. 지금까지는 테일게이트 램프 없어갖고 저 일자로 찍된 거 저기에다가 사제로 애프터마켓에서 막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저게 상당히 필요한데 카니발은 뒤쪽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 뭐 이런 차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정말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어 놨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그냥 표예요. 무슨 표냐? 가솔린 깡통 여기에다가 디젤 할 때는 195, 하이브리드 할 때는 455, 나 이만큼 올렸어요 라고 자수하는 표예요. 이게 자수. 이거를 굳이 한 단을 올릴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는 없는데, 모델마다 이렇게 트림마다 다 가격표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 표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준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친절해졌구나, 친절한 척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이거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대로 있었고 저 깜짝 놀랐어요.
7인승의 아웃도어. 그래서 2열 시트가 뒤로 돌아가고 또는 공구 없이 탈거가 가능한 이게 지금 살아남아 있다. 4070만 원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 품목 옵션을 보면 컨비니언스의 슬라이딩,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가 지난번 때는 단독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컨비니언스로 인질로 잡아버렸어요. 쓸데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거랑 하이패스 이런 거랑 묶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아, 사악함 인질.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스타일에다가는 또 스마트 테일 게이트를 넣어놨고요. 두 가지 인질 역시 이번에도 뭐 당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진 늘려다가 빼버리려다 그냥 놨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아무도 하지 않는 거고 하면 눈만 나빠지고 자녀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아도 눈이 나빠지는데 이 흔들리는 차에서 이걸 본다는 건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소음만 내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컵홀더 이거 기분만 좋지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계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